만약에 증상을 지금 말씀드리면 아마 나도 그거 있다 나도 그거 있다 많이 하실 거예요. 예를 들면 건망증, 정리정돈이 잘 안 돼요. 그 다음에 승질이 급해요. 또 다른 거 되게 중요한 건데 시간 개념이 이 사람들이 되게 없어요. 항상 막 벌써 이렇게 시간이 돼서 헐레벌떡? 이게 ADHD는 지능하고는 관계가 없어요. 살짝 각도만 바꾸면 엄청 장점이 될 수 있어요. 마이클 펠프스 그리고 시몬 바이어스, 자기가 좀 무능하게 느껴지고 실수투성이에 한 사람 다 할 수 있는 걸 나는 왜 못하지? 그게 좋은 면이 될 수 있어요. 그래서 정신건강과 전체적으로 삶을 보는 방향이 확 달라집니다. 안녕하세요. 지식 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, 진아영입니다. 반갑습니다. 미국 존스 홉킨스 유니버시티 메디컬 스쿨에 소아정신과 조교수로 있으면서 강연도 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. ADHD가 성인에도 있다, 이게 그렇게 많이 알려지진 않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아이들 ADHD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어른 ADHD 이야기는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. 저가 ADHD가 있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많이 말씀드리면 우리 남편이 그런 것 같다, 내가 그런 것 같다,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고 상대방이 이해된다거나 아니면 자기가 이해된다, 그런 분 많은 것 같아요. 특히 ADHD 같은 경우는 몰랐을 때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자기가 좀 무능하게 느껴지고 실수투성이에 한 사람 다 할 수 있는 걸 나는 왜 못하지? 맨날 야단 맞고 그렇게 자란 경우가 많아요. 그게 이제 좀 해결이 되면서 내가 되게 무능하고 바보 같고 능력이 없어서 그럴 거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거나 일을 처리하는 거나 이게 좀 다른 사람과 다르구나, 나의 장단점이 좀 다르구나, 그걸 느끼게 되면 자기에 대해서 더 좋게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. 대체로 보면은 아이들은 한 10명에 1명 정도, 어른들은 20명에 1명 정도. 되게 커먼한 질환입니다. 제가 사실 ADHD 모르고 자랐어요. 우리 그때는 그런 말도 잘 없었고, ADHD를 배우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이게 진단 기준에 이제 다 맞으니까 맞는 것 같다고 생각하고 이게 다 세워보면 거의 다 맞거든요. 만약에 증상을 지금 말씀드리면 아마 나도 그거 있다 나도 그거 있다 많이 하실 거예요. 예를 들면 건망증 다 있잖아요. 그 다음에 실수가 잦다. 왜냐면 꼼꼼하게 세심하게 마지막까지 마무리하고 이게 잘 안 돼요. 그 다음에 승질이 급해요. 좀 충동성이 있고 빨리 확 해치워야지, 막 꾸준하게 천천히 꼼꼼하게 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. 이게 그냥 싫다는 정도가 아니고 힘들어요, 되게. 그래서 이 사람들은 빨리 해치우려고 하고 후다닥닥 해치우려고 하다 보니까 실수가 많고, 또 다른 거 되게 중요한 건데 시간 개념이 이 사람들이 되게 없어요. 죄송스럽게도 그렇습니다. 한 10분 안에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, 이 일이 끝나면 한 20분이 될 것이다, 이게 굉장히 엉성해요. 그러니까 항상 좀 늦고 항상 막 벌써 이렇게 시간이 돼서 헐레벌떡? 항상 좀 그래요. 나도 그런 거 있다 나도 그런 거 있다 다 하실 텐데, 사실 진단이 되려면 또 다른 진단 기준이 이게 뭐냐면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힘들다, 가족 생활이나 학교 다니는 거나 직장에 계속 실수가 있거나 이러면 힘들잖아요. 그래야지 진단이 나옵니다. 다 있는데 힘든 게 없다 그러면 이제 그 정도는 진단하지 않고 그냥 그 정도 성향이 있으시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.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 얘기 좀 해드리면, 저는 이제 진단을 받았고 약물 치료도 권유받은 그 정도니까 굉장히 중요하고 일에 꼭 필요하고 뭔가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을 잃어버리는 거나 잊어버리는 거예요. 중요 발표를 하러 외국에 갔는데 카이로에 갔거든요. 그게 이제 포스터 발표였어요. 근데 제가 갔을 때 안 가져간 게 있었어요. 포스터를 안 가지고. 그 다음에 예를 들면 해외여행을 간다. 그럼 꼭 가져가야 되는 게 있잖아요. 여권, 또 지갑, right? 그 다음 폰. 저는 그 각각을 다 안 가져가 봤거든요. 비자 같은 영주권을 안 가져와서 다시 못 들어온 적이 있었고, 지갑을 안 가져가지고 거의 밖에 노숙할 뻔한 적이 있었고, 그 다음에 폰을 안 가져와가지고 미국에서 한국에 도착했는데 폰이 없는 거예요. 이제 그 정도고, 예를 들면 요리를 하는데 일단 음식은 다 타고 온 집안이 연기로 될 때까지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. 그러다가 이제 화재 공부 몇 번 올리고 그 정도까지 가는 분은 많진 않잖아요. 네, 그래서 사실 우리 남편은 제가 요리 안 하는 걸 싫어하지 않아요. 요리를 하면 두려워. 오븐을 쓰고 오븐을 닫아놨는데 그게 알고 보니 오븐이 3일이나 켜져 있었어. 이게 건망증이라는 게 모두가 있지만 이 사람들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. 근데 언제 사실 진단을 지대로 받게 되냐면, 결혼을 딱 하고 나니까 남편이 계속 이거는 치료받아야 된다, 이렇게는 못 산다. 그래서 사실 저도 이 얘기 들으시면 이게 옆에 사람을 굉장히 불안하게 만들어요. 자기도 불안한데, 근데 저는 이걸 가지고 40몇 년을 살았잖아요. 잘 생각하면은 엄청 직장이나 가족에게 힘들 수 있어요. 꾸중 많이 들을 수 있어요. 그래서 이 사람들이 스스로 있잖아요. 좀 자라면서 자괴감이 많은 사람이 많아요. 내가 잘못했다, 나는 부족한 사람, 이런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. 저는 그런 걸 자랑스럽게 생각 안 해요. 힘드니까. 그거를 계속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. 왜냐면은 이게 고쳐야지는 잘 안 돼요. 고쳐야지는 잘 안 되고 보완해야지는 돼요. 보완해야지. 그래서 내가 보완해야지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그런 좀 약점이 있어, 그런 단점이 있어. 다른 사람도 약점 단점 다 있잖아. 그게 나의 약점과 단점이야.
보완하는 방법을 자꾸 익히는 게 어떻게 보면 치료의 큰 부분이에요. 그것보다 더 초기 단계는 내가 그 ADHD가 있다고 해서 나라는 사람이 되게 부족하고 못났고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. 나는 그래도 장점도 많고 또 가치 있는 사람이고 다른 잠재력도 많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굉장히 큰 키예요. 그러면은 정신건강과 전체적으로 삶을 보는 방향이 확 달라집니다. 그래서 저도 ADHD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고 ADHD라고 다 또 나쁜 건 아니야. 그런 시각을 주려고 노력 많이 하고 있어요. 이게 ADHD는 일단 지능하고는 관계가 없어요. 지능별로 분포도 다 비슷합니다. 근데 ADHD가 발달상에서 있는 문제에 들어가 있어요. 그 말이 뭐냐면 아이들이 발달할 때 전형적인 패턴이 있잖아요. 발달장애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발달하는 전형적인 패턴에서 조금 벗어나는 거예요. 그래서 ADHD도 그걸 좀 벗어났거든요. 그래서 특히 기억력 또는 충동성, activity level, 행동이 큰 거 그런 거가 있는 거지 이게 그 자체가 뭐 여러 가지 다른 능력이 부족하다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쪽에 잘하시는 분이 있습니다. 사람들 에너지가 굉장히 많아요. 그게 좋은 면이 될 수 있어요. 그래서 선수들 중에 마이클 펠프스 수영 선수 그리고 시몬 바일스 체조 선수 엄청 잘하시는 체조 선수 그분도 있고 기안 팔사님이 자기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창의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. 왜냐하면은 좀 충동적이에요. 이 사람들이 조심성이 좀 없고 생각나는 거 그냥 막 하는 사람들. ADHD가 있다고 해서 못할 건 없고 제가 좀 힘들 거라고 생각하는 직업군은 세심하게 꼼꼼하게 모든 것을 다 봐야 되는 거 있죠. 예를 들면 회계사, 세무사는 좀 힘들지 않을까. 근데 그것도 뭐 컴퓨터하고 하면 또 다 잘하실 수 있어요. 근데 세심하고 꼼꼼하고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적으로 좀 막 그렇게 해야 되는 일은 되게 힘들 수 있다. 조금 더 자유롭고 창의적이고 액티비티가 많고 좀 새로운 변화가 있으면 좋다. 이게 ADHD가 주의력이 좀 약하고 이렇게 건망증이 심한 이유가 자꾸 잡다한 생각이 나요. 주의력을 쫙 잡고 있는 게 좀 힘들어요. 근데 그렇게 잡고 있을 수 있는 게 딱 한 부분이 있어요. 자기가 좋아하는 거. 자기가 좋아하는 부분이면 잡고 있는 게 훨씬 쉬운 거 딴 거보다. 이게 왜 그러냐면 사람이 이렇게 각성을 하려면 몸 안에서 뇌 안에서 각성을 위한 신경 전달 물질들이 있어요. 이런 애들이 좀 부족한 상태예요. 그래서 각성이 잘 안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사실은 막 돌아다녀야 덜 지루하고 딴 사람 조금 지루할 거 이 사람들은 안 그래도 원래 좀 각성이 덜 되는 더 지루한 거야. 근데 봐봐요. 그러다가 갑자기 내가 좋아하는 게 생겼어. 그럼 그때 이제 도파민, 에피네프린이 좀 나옵니다. 맞지? 그건 자기가 느낄 때 그게 너무 이제 좋은 거예요. 그래서 이 사람도 어떻게 되냐면은 자기 좋아하는 거에는 오히려 더 차이 나게 몰입하는 경우가 있어요. 왜냐면 딴 거 다 졸려 죽을 뻔했는데 이거 한 게 괜찮아. 그러니까 거기 굉장히 몰입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살짝 각도만 바꾸면 엄청 장점이 될 수 있어요. 제 특성이 그거예요. 굉장히 어려운 환자나 케이스나 문제들을 엄청 파고드는데 막 복잡한 사람이 왔다. 그러면 전 엄청 파고들어요. 어느 정도 파고드냐면 다른 분들은 그렇게 잘 못해요. 저는 그 사람이 있는 차트를 거의 다 읽어요. 왜냐면 흥미로우니까 나한테는. 더 많이 보게 되고 더 잘 보게 되니까 이제 그 부분이 저의 특성으로 되면서 boss나 colleagues 옆에 사람들이 싫지가 않은 거예요. 왜냐면 자기가 힘든 환자를 나한테 주면 돼. 그러면 어떠냐 이게 내가 조금 다른 데서 실수를 해도 좀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. 그러니까 저는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고 ADHD로 살다 보면 부족한 점이 진짜 많고 제일 고생하는 건 자기인데 근데 그거에 너무 집중하기보다는 내가 골똘하게 집중하게 만들고 나를 각성시키고 나를 흥미롭게 만드는 게 뭔가를 좀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면 그 안에 가서 장점이 있을 수 있어요. 아까 충동성 있다 했잖아요. 충동성 사실 되게 문제되거든요. 사실 문제만 말하면 더 많아요. 예를 들면 교통사고 확률이 올라간다거나 이혼율이 좀 높을 수도 있어요. 좀 충동적이기 때문에 아니면은 중독성 있는 걸 좀 충동적으로 할 수도 있어요. 그런 단점이 있지만 이 충동성이라는 거는 어떤 새로운 일이 일어나거나 어떤 새로운 일을 생각할 때 너무 재지 않고 뛰어드는 면이 있거든요. 그래서 이런 분들이 좀 새로운 거에 탐험가 기질이 궁금한데 그때 이제 각성이 올라가는. 그래서 사실 entrepreneurs 있잖아요. 사업가, 막 새 일을 시작한 사람, 스타트업하고 이런 약간은 충동적인 면이 있지 않으면 이게 못하는 보통은 또 이분들이 안 되는 게 attention 주의 집중이 잘 안 되면서 거기랑 같이 나오는 게 뭐냐면 정리정돈이 잘 안 돼요. 옆에 사람 괴롭게 할 수도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저도 정리정돈 안 되는 게 되게 심하고 보통 제가 소아 자주 보니까 부모님들이 와서 우리 애가 정리정돈 안 해서 너무 그거 갖고 맨날 싸운다 이러시잖아요. 그럼 제가 제 방 사진 같은 거 보여드려요. 제 방이나 오피스 사진. 그러면은 다 이렇게 딱 보고 아, 우리 아이는 아주 심한 게 아니네요. 우리 아이는 이 정도면 괜찮네. 이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. 제가 이런 데도 장점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해줘요. 없을 것 같잖아요. 근데 제가 이제 인생을 미국에도 살아봤고 한국에도 살아봤고 또 제가 여행을 좋아해서 30여 개국을 여행 다녔거든요.
다녔거든요. 그렇게 다녀보고 또 제가 정신과 의사니까 다른 사람의 삶도 보고 하면 삶이라는 게 있잖아요. 이제 우리 100년 살잖아요. 그렇게 정리돼 있지 않아요. 한번 자기 삶 한번 생각해보세요. 자기 삶이 꼭 공간도 그렇지만 삶이 막 계획한 대로 착 정리되고 내가 이걸 원할 때 여기 딱 여기 있고 이번에 여기 딱 컬러 코딩 돼가지고 착착착착 이렇게 돼 있는 경우가 정말 없거든요. 특히 삶의 단계가 계속 바뀌잖아요. 싱글이었다가 이제 가족이 되고 또 아이도 낳게 되고 뭐 이 직장에 있다가 저 직장에 되고 내 마음대로 정리된 게 그렇게 없을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정리를 굉장히 해야 되시는 분은 자리 갈 때마다 이게 한번 적응하는데 좀 걸릴 수도 있고 물론 정리하는 게 좋은 점도 많습니다. 그러나 이제 정리를 못하는 이런 타고나게 잘 못하시는 분은 정리 안 된 상황에서도 그것 때문에 힘들다는 스트레스가 적고 그 다음에 그런 새롭고 정리 안 되고 이게 막 혼돈이 돼 있는 상황에서 적응을 잘해서 오히려 resourceful이라 그래요. 뭔가 없는 거 이렇게 찾아가지고 여기 있는 거 찾아가지고 더 resourceful하게 좀 기발한 아이디어가 나온다거나 그럴 수도 있다. 그래서 자기의 어떤 성향이 있으면 보완은 계속 해줘야 돼. 보완. 너무 심하게 정리가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. 보완은 계속 해줘야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정리가 안 되지? 그리고 이 사람한테 계속 정리가 안 된다고 야단만 치는 것보다는 그 안에서도 이제 정리 보완을 좀 해주면서도 내가 그래서 원래 나는 생각 못하는 생각도 나고 또 어느 환경에 처해져도 나는 잘 할 수 있어.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. 자기의 장점과 단점과 함께 나는 잘 할 수 있는 사람이다. 나는 잠재력이 있고 나는 할 수 있다. 이런 거를 계속 스스로 이야기해줘야 돼. 이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다른 사람에게도 뭐 피해가 주면 안 돼. 그거는 진짜 ADHD와 아무 상관없이 배려라는 가치로 조절해야 돼요. 그래서 제가 좀 정리가 안 되지만 남편이 있는 공간은 아예 손을 안 대는 거예요. 그냥 그 근처에는 내 거를 갖다 놓지 않는 거예요. 그거에 너무 에너지 쏟기보다는 다른 장점에 에너지를 쏟는 게 더 낫다.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. 중요한 파트인데요. 여기서 미스테리는 어떻게 의사가 되셨나요? 어떻게 의대를 다니셨나요? 제 남편이 어떻게 보면 이제는 나를 제일 잘하는 사람 아니겠어요? 이렇게 말합니다. It's a miracle. 저도 항상 감사하면서 기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봐봐요. 제가 쓴 중요한 요법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혹시 ADHD가 있거나 자녀가 있거나 배우자가 있거나 하면 요거를 한번 꼭 생각해보세요. 제가 김밥 요법이라 불러요. 제가 되게 연구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쉽게 착 알려드리고 기억에 탁 남을까. 그래서 이렇게 김밥 요법. 김밥을 먹을 때 옛날에는 줄김밥도 많이 팔았거든요. 근데 그걸 먹는다고 생각해봐요. 힘들잖아. 근데 이제 다 잘라져 있잖아요. 먹기가 쉽잖아.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. ADHD인 분이 뭘 할 때는 잘라야 돼요. 되게 중요해요. 근데 뭐 다 아닌 사람도 사실 중요한데 어떻게 자르냐면 두 가지를 생각해서 자를 수가 있어요. 하나는 시간으로 자를 수가 있어요.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일로, 과업 이런 걸로 자를 수 있어요. 그래서 시간으로 자르는 거는 좀 유명한 포모도로 메서드라고 있어요. 포모도로 메서드. 25분을 하고 5분을 쉬고 25분을 하고 5분을 쉬고 25분을 하고 5분을 쉬고 4번 하고는 길게 쉬고 이런 게 있는데 대체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가 만약에 의대 공부를 하잖아요. 한 10과목 공부해야 되고 막 페이지는 막 수백 페이지 될 거 아니에요?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ADHD가 있는 사람은 이제 못합니다. 왜냐면 그걸 어느 세월에 다 해가 내가 앉아가지고 공부해가지고 생각하면 막 진짜 거의 고통스러울 정도로 싫어요.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오늘은 내과 몇 페이지를 하겠다. 그게 과업으로 나누는 거예요. 아니면 오늘은 내과를 1시간 하고 바꿔서 외과를 1시간 하고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. 이거 내가 오늘 10시간을 공부하겠다, 시험 공부하겠다고 그렇게 앉아있으면 잘 안 됩니다.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공부할 때도 그랬고 미국에서 또 영어로 국시를 다 쳤잖아요. 내가 미국 의사 국가고시 쳤잖아요. 그러면 의대에서 배운 모든 양을 이제 영어로 다시 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엄청 이제 방대한 양을 짧은 시간에 하는데 제가 항상 달력이 있었어요. 달력을 요만하게 뽑습니다. A4 용지로. 그러면은 한 날에 할 양을 이제 적는 거예요, 내가. 이거를 할 줄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래서 한번 내가 큰 일을 뭔가 해야 되면 뭐 한 번은 날 잡고 앉아가지고 이 태스크를 어떻게 쪼갤 건가, 이 김밥을 어떻게 쓸 건가를 생각을 해야 돼요. 요 날까지 요걸 하겠다, 요걸 하겠다 이렇게 정해놓는 거야. 그러면은 그 한 날 딱 보잖아요. 한 날 딱 보면 이제 할 게 페이지 정도가 정해져 있어. 그 다음 그 한 날에서도 이제 오전, 오후하고 또 과목도 바꿔줘 계속. 그래서 내가 막 이렇게 수백 막 되는 거를 막 하겠다 이거를 얘기하지 말고 그때 할 것만 딱 집중하는 거야. 그렇게 하고 환기를 시켜야 돼. 지루하고 긴 거를 계속 하도록 놔두면 안 돼. 예를 들면 애들 같으면 숙제가 있으면은 페이지에 문제 한 20개가 나온다 치자. 만약 10개가 나왔다. 그게 막 한 5페이지 있다. 이거 갖다 주면서 숙제해라 이러면 이제 얘들은 반응이 뭐냐면 계속 도망다녀. 왜냐면 그게 너무 막 턱턱 막히 숨이 막히기 때문에 앉아서 그걸 천천히 계속 하고 있어. 막 생각해도 막 너무 괴로워요. 이 애들이 그 괴로움 정도가 더 되게 심해.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고 아예 한 페이지 주면서 밑에는 또 보여주지도 않아요. 요 위에는 5개 먼저 풀어라 하는 거예요. 그러면 그거 5개 정도 풀 수 있지 이러면서 이거 잘했다. 그래서 밑에 5개.
그런 식으로 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김밥요법 꼭 해주는 거 굉장히 추천드립니다. 그리고 건망증에 대해서 이게 중요한 개념 2개씩 있어요. 일단 제가 각방요법이라고 부르는 건데 이건 애한테 모든 물건에 좀 방을 주는 거예요. 근데 모든 물건에 주는 건 또 못해. 그건 못해요. 중요한 거 아까 얘기했잖아. 폰, 지갑, 안경 저 같으면 이런 애들은 중요 자리가 있어요. 사실 저희 집에도 가면 자리가 있긴 있어요. 이제 그러면은 어떻게 되나 생각날 때마다 계속 걔네들을 그 집으로 보내는 거예요. 그 지방으로 계속. 이건 아이들도 똑같아요. 아이들도 너무 많은 걸 이렇게 다는 하지 마시고 중요한 거 있잖아. 책가방, 도시락가방, 뭐 신발주 이런 게 있잖아. 중요한 것만 자기 방을 만들어놔요. 이걸 같이 의논해서 방을 만들어놔. 이름 적어놔도 되고 이렇게 상자를 하나 해놔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줄을 꺼놔도 되고 이렇게 이게 얘 방이다. 그래서 계속 그 방으로 보내줍니다. 그러면 이제 얘들이 잃어버리는 게 없어지느냐? 그건 아니지만 훨씬 더 줄어듭니다. 그리고 그거 하기 전에 더 중요한 게 있어요. 건망증이 심한 사람은 특히 물건, 소지품 계속 잃어버리는 사람은 소지품 수를 줄여야 됩니다. 이거는 진짜 룰이에요. 필요 없는 거는 다 그냥 도네이션이나 다 하시고 진짜 필요한 거 딱 되게 중요한 거 3개만 하기도 어려워요. 3개, 5개만 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너무 많은 것을 다 정리하라거나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다니라거나 이러면 안 돼. 딱 중요한 거 몇 개만 해서 각방요법에서 그 틈날 때마다 그 방으로 보내야 돼요. 그 2개는 꼭 추천드리고요. 만약에 자기가 되게 심하다는 건 어느 정도냐면 우리 남편 입장에서 봤을 때 계속 사고를 칠 것 같은 뭔가 문을 안 닫아서 도적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뭐 진짜 무슨 교통사고를 내거나 일촉즉발인 그 정도 그리고 계속 직장에서 실수를 한다거나 이 정도면 상담을 꼭 받아보세요. 저도 정신과 의사한테 갔습니다. 가가지고 저희 남편이 이제 거의 다 적었어요. 이 사람의 문제 이만큼 되니까 의사가 딱 듣더니 그냥 약물 치료합시다 이렇게 되게 간단해. 이 정도 심하면 약물 치료합시다 라고 얘기가 나옵니다. 그래서 이제 약물 치료하자고 해서 약물을 지어주고 근데 이 정도 아니고 어느 정도 실수는 있지만 막 안전에 위협이 있을 정도 아니다거나 아니면 자기가 뭐 약물 치료 말고 딴 걸 해보고 싶다거나 하면 이제 여러 가지 행동치료 요법 아까 제가 말한 그런 여러 요법들이나 스트래티지가 많아요. 또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스케줄이나 알람을 계속 쓰셔야 돼요. 그래서 저 같으면 중요한 거 같으면 multiple alarm 해주거나 아니면은 저는 캘린더 많이 사용하거든요. 그 캘린더에 해야 될 중요한 일이 있잖아요. 그러면은 매일 그게 떠요. 그게 끝날 때까지. 이렇게 계속 알람 해주고 그 다음에 voice AI 있잖아요. 우리나라는 지니 같은 애들 미국은 알렉사나 구글이나 그런 애들을 여기저기 놔두고 생각날 때마다 voice 메모를 합니다. 안 그러면 이분들은 기억을 잡고 있지를 못해요. 그게 제일 사실 심한 데피시트이야. 부족한 거예요. 그게 뭐냐면 작동 기억이라고 하거든요. 잡고 있는 걸 못해요. 그러니까 내가 생각이 났잖아요. 그거를 집 어디 와서 메모 적을 때까지 기억이 안 나는.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보이스로 한다거나 아니면 진짜 메모지를 갖고 다니면서 계속 한다거나 그런 리마인더나 캘린더 같은 거 계속 사용해 주셔야 되고 그래서 지금 뭐 스케줄, 김밥요법, 각방요법 이런 거를 잘 보완하게 사용하시면 기적적으로 할 일을 해내면서 또 나름 나 할 수 있는 사람이다. 나 장점 많은 사람이다. 이렇게 할 수 있어요. 그리고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 거는 이 부분들이 우리들의 ADHD가 있는 분들의 약점인 경우가 많습니다. 그러니까 좀 강점을 찾도록 노력하면 좋아요. 내가 잘하는 건 뭔가 좀 창의적인가 좀 예술적인가 좀 아틀레틱한 면이 있나 그런 여러 가지들을 찾아서 내 관심을 끌고 내가 잘하는 곳에 조금 더 에너지를 써보시면 더 자기에 대한 자존감도 높아지고 사실 관계도 더 좋아질 수 있고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.